구약시대 성막을 재현한 현장부터 유관순 열사의 생가와 교회까지 한국 기독교와 민족 독립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선 한국 복음화의 첫발을 내디딘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보도해드립니다. 예배 회복과 건강한 교회 공동체 형성을 돕는 워십 빌드업 컨퍼런스가 8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흔히 성지순례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유럽의 나라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국내에도 기독교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유적지가 많습니다. 이번에 한국관광협동조합이 경기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팸투어를 진행했는데요. 한국 선교의 발자취와 민족 독립의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최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관람객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섭니다. 안내자의 말을 따라 성막에 관한 성경 구절을 직접 찾아보기도 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 성소 내부까지 세계성막복음센터는 성경에 나온 치수대로 성막을 재현했습니다. 관람객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약시대 제사의식을 한눈에 보고 체험합니다. 성막 외에도 구약시대 유물들과 성화, 노아의 방주와 솔로몬 성전 모형 등도 전시돼 있어 당시의 믿음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설립 이후 꾸준히 국내 기독교 유적 발굴과 성지순례 개발에 힘써온 한국관광협동조합이 이번에는 평택과 천안, 아산 지역을 탐방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이 주관해서 전국에 한 130여 개 국내 성지순례를 개발했습니다. 발굴한 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각 지역마다 이런 현장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성막센터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달리면 매봉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매봉교회는 천안 동부 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교회로 유관순 열사를 포함한 교인들이 만세운동에 앞장섰다가 일본 경찰에 의해 예배당이 불태워지고 강제 폐쇄 조치까지 당했던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는 유관순 열사의 생가도 복원돼 있습니다. 투어 참가자들은 은혜로운 경험이라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성지 순례를 많이 좀 다니다 보니까 믿음도 많이 커지고 은혜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전국 각지에 있는 이 성지들이 많이 이제 발굴이 돼서 이 제주도에 있는 분들도 그 섬에 계신 분들도 와서 이 각지에 있는 이 육지에 있는 성지들을 많이 순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성지 순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성지순례는 영적 재충전과 함께 기독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가온 가을 가족과 함께 국내 기독교 유적지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서울 중구 정동 일대에선 한국 선교 초기 선교사들이 남긴 흔적을 돌아보는 유적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투어는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인근에 있는 유적들을 찾아 초기 선교사들의 삶과 선교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시의 2019 종교단체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번 투어는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출발해 정동교회와 덕수궁 중명전, 예원학교 등 총 12곳의 유적지를 방문하며 선교사들의 교육 및 의료 사업 사역들을 돌아봤습니다. 특히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는 아펜젤로 선교사의 삶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각종 유물과 함께 고종이 하사한 현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감리교회 최초 서양식 개신교 예배당인 정동제일교회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사 전문가 홍승표 박사는 오늘날 기독교 신앙과 근대 시민사회를 돌아보는 데 있어 정동은 의미 있는 곳이라며 이번 투어를 통해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이 역사의 보편적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배와 공동체 관계 문제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역교회나 중소형 교회에선 더욱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과 찬양의 활성화,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EOM 미니스트리가 지난해에 이어 워십 빌드업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워십 빌드업 컨퍼런스는 교회별 상황에 맞는 예배와 찬양, 팀 사역, 관계와 소통 등을 돕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OM 미니스트리 백성은 대표는 수년간 예배 학교를 총괄해온 경험과 많은 지역교회의 예배, 찬양팀 공동체를 컨설팅한 자료를 바탕으로 컨퍼런스를 준비했다며 교회 안에 필요한 모든 영역들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엔 높은 뜻 연합선교회 전 대표 김동호 목사를 비롯해 마커스 워십 심종호 간사, 찬양 인도자 장종택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예배란 공통된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장종택 목사는 우리들은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에 다가갈 수 없다며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은혜를 회복해야 자신과 교회의 예배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베이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 행사가 예고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삼엄한 통제에 나섰습니다. 천안문 광장 개방을 일시 중단할 뿐 아니라 유흥시설도 한 달여간 강제로 문을 닫도록 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베이징에서 다양한 행사가 예고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삼엄한 통제에 돌입했습니다. 대외적으론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이지만 최근 홍콩 시위 장기화로 인한 여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웨이보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오는 5일부터 건국절까지 약 한 달간 유흥시설의 문을 강제로 닫습니다. 또 공안을 총동원해 지하철과 각종 공공장소에서 검문 검색을 강화하며 집회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70주년 행사에서 반중 시위가 등장하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SNS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한 가톨릭 학교의 도서관에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가 치워졌습니다. 저주와 주술이 담겼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세인트 에드워드 가톨릭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여러 퇴마사의 조언을 받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이메일로 통보했습니다. 주임 사제인 댄 리힐은 해리포터 책에 나오는 저주와 주문은 실제 저주라며 읽는 순간 그 사람에게 악한 영이 발현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도서관협회에 따르면 해리포터 시리즈는 2009년까지 10년간 소장 반대 요구가 가장 많이 제기된 서적입니다. 세계 최고층 건물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와 비슷한 규모의 소행성이 지구 궤도를 스치게 될 예정입니다. CNN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은 소행성 2000QW7이 현지 시간 14일 지구에 접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행성의 지름은 최대 650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6,600만 년 전 공룡 멸종을 일으켰던 최대 지름 81km 규모의 칙슬루브 소행성보단 작지만 지금까지 지구에 접근한 다른 소행성보다 큰 규모입니다. 나사는 소행성이 지구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며 지구에서 약 533만 킬로미터까지만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과거 식민 모국인 영국의 완전한 시민권 복원을 요구하는 홍콩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홍콩인 수백 명은 최근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으로 몰려가 영국인과 동일한 권한을 보장하는 여권을 발급해달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영국 여권을 꺼내 보이며 우리는 영국인이다, 우리를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1997년 영국이 중국의 홍콩을 반환한 이후 약 300만 명의 홍콩인들은 거주와 노동의 권리가 박탈된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소지했습니다. 현재는 17만 명이 해당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재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 채무가 2023년 7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한 해 이자만 1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19년에서 2023년 국가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국가채무 1,061조 3천억 원 중 적자성 채무는 67%인 710조 9천억 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합니다. 올해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겁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출구조 조정 등을 통한 절감과 비과세 감면 정비, 탄로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해 적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규모가 한 달도 안 돼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은행 신고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실적을 모두 합치면 기업 226곳이 4,443억 원의 금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 194곳이 총 3,768억 원을 지원받았고 대일본 수입업체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15곳은 291억 원, 대일본 수출업체와 협력업체 9곳은 348억 원, 불매운동 등 한일 관계 악화 영향을 받은 기업 8곳은 36억 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휴일 일수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 조합원 6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때 쉬는 날은 비정규직이 평균 2.4일로 정규직보다 하루 정도 적었습니다. 이들 중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모두 쉰다는 응답은 44.7%로 가장 많았고 연차 하루를 더해 5일 쉰다는 응답은 16%, 하루도 못 쉰다는 응답이 12.2%였습니다. 한국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통일부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을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독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이승희 총회장과 총회통일준비위원회는 방북을 통해 북한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북한 국토환경보호선과 협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 측은 앞으로 대북 지원 사업자로서 통일부에 신고만 하면 총회 이름을 내걸고 대북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오아시스 교회 박준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클레어몬트 신학교가 미국 LA 한인타운 JJ 그랜드 호텔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교는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이 설립한 코리안 기부기금과 코리안 리더십 스칼라십 기금에서 총 24만 달러를 13명의 한인 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제프리 관 총장은 언제나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장학금을 보태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경서교회 함정은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경서교회가 심장병 어린이와 미래 세대를 위해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경서교회는 광복 74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청년 청소년 국토 대장정을 통해 마련된 후원금 336만 원을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에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심장병 어린이 수술과 탈북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